자, 이번 영상은 우리 문수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 색소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는 눈썹 분야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수성 색소라고 말을 하죠. 소수성.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눈썹 분야에 대해서는 소수성, 친수성. 자, 소수성은 엠보 전용색이죠. 엠보 전용. 자, 엠보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친수성은 보통 기계 사용할 때 친수성 색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엠보가 이제 전문이 아니에요. 미국은 사실. 그래서 엠보 전용색이라고 미국에는 잘 없어요.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중국에 오리지널 이제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 친수성 색소로 기계를 사용하는 색소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겸용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데, 제 지론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엠보 전용 색소하고 기계 색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 지속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엠보하고 기계하고는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우리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와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색소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어느 쪽 색소가 더 친인간적이냐고 굳이 따지면 문수사들이 얼굴에 사용하는 색소가 더 친인간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사용해도 되는 수준이지 천연색소는 아닙니다. 우리 문수사들이 인스타나 유튜브에 홍보를 할 때 보면 우리 샵은 천연색소를 사용하고 일회용 색소를 사용한다라는 홍보글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문수사들이 문신사들과 차별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 문수사들이 시술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SMP 이런 등 사용하는 색소 마찬가지로 천연색소가 아닙니다. 그럼 천연색소 아니면 뭐야?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눈썹 아이라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색도 천연색소 아니에요. 중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천연색소라고 하면은 돌가루, 꽃잎, 꽃가루, 그죠? 이런 데에서 추출한 순수한 천연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천연색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색소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 적은 양이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색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천연색소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천연색소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타나 이런 데 한번 봐보십시오. 천연색소를 쓴다는 기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젊은 기술자분들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저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적어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은 천연색소라는 말을 잘 안 쓸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색소,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는 우리 식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식약청에서 이거를 이제 뭐 허가받는 거는 환경부의 재작년까지 환경부에서 관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럼 보건복지부가 이제 식약청이니까 식약청에서 이걸 이제 인허가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시험 기관이 있어요. 뭐 한국 저 융합 시험 연구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수십 가지의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문신 색소는 얼굴이 아니고 이게 몸에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좀 더 들어가도 된다, 이런 논리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자, 얼굴에 하는 기술은 중금속이 좀 덜 들어가야 돼. 또는 몸에 하는 거는 중금속이 좀 더 들어가도 돼. 이런 논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문신은, 자, 문신은 몸에다가 하죠. 몸에. 근데 가끔 얼굴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 오프. 그죠? 자, 얼굴에다가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수는 얼굴에다가 합니다. 분야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문신색소와, 한국에서는 문신색소와 문수색소를 확실히 좀 구분을 시켜 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둘 다 구분은 했지만 둘 다는 이게 천연색소가 아니에요. 둘 다. 어느 것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자, 문신이 중금속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문수도 중금속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 문신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좀 많을 닫자. 문수는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가, 자, 저도 문수사죠. 자,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가 발색력이 예전만큼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27년을 겪어오면서 색소의 규제가 가해지고 막 이제 시제 한 10여 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10여 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만큼 발색력이 안 나와요. 또렷하지 않단 말입니다. 발색력이. 그냥 이제 자꾸 이제 색소를 제재를 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발색력이 예전만큼 안 나오면 지속력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부에서 반영구화장 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수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하기부터 이제 색소 이제 규제를 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는 그다지 좋은 색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기술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친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좋은 색소 맞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거나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좋은 색소가 아닙니다. 왜? 빨리 빠져버리니까. 문수 기술은 최소한 1.5년에서 2년 정도는 지속력을 보여야 하는 기술인데 비해서 색소가 지속력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눈썹 아이라인 입술의 기술에 사용하는 이 색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사실은 저희 같이 오래도록 해본 기술자들의 조언을 많이 구해서 이게 만들어내는 게 정상인데, 그냥 정부에서 규제 아닌 규제만 하다 보니까 색소는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발색력과 지속력이 옛날만큼 확 떨어지는 그런 색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를 친인간적으로 만들면 좋겠죠. 또는 친천연적으로 지향만 하다 보면은 기술자들은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했는데 뭐 한두 달 또는 두세 달가 다 빠져 없어지는 거라면 친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친인간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을 몇십만 원씩 주거나 했는데 빨리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시술비가 수십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기술인데 지속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기술자도 믿지 못하고 고객도 돈은 수십만 원 이상을 쓰긴 썼는데 몇 달 안 가서 다 빠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경력이 많은 문수사분들은 문신의 색소 일부를 소량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중국으로 시술을 많이 다닐 때는 이제 이제 문신의 컬러를 일부를 가지고 다녔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신 컬러를 조금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이제 문수 컬러와 문신 컬러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색소가 조금만 더 지속력,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 이거를 이제 색소가 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색소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과 또는 이제 그 색소를 인증을 해주는 식약청의 입장과 또는 기술자 입장이 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술자, 저 같은 기술자, 또 뭐 경력이 오래되신 원장님도 계시죠. 그런 분들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된 색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지금의 색소가 만들어진 지금 유통되는 색소가 기술자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색소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영이 됐겠죠, 물론. 뭐 저기 제조사도 뭐 이제 직원 중에 기술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문수 색소가 한국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를 시작한 지가 좀 꽤 오래 지났죠. 그래서 제 말씀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 문수 기술, 문신 기술은 한번 시술하면 평생 간다고 하는데 문수 기술, 즉 반영 과정이죠. 문수 기술은 적어도 몇 년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색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문수사분들께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사용되는 색소가 천연 색소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천연 색소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색소는 천연 색소가 아니다라는 것쯤은 알고 고객에게 응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연 색소는 아니에요. 색소 부분에서 고객분들이 정말 예민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색소가 천연 색소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계세요. 실제로 제 경험으로 어떤 성분이 몇 프로나 들어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성분 이름을 대면 고객님은 알 수 있으십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대보래. 자, 우리 기술자는 그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색소를 제조하는 제조사만 알면 됩니다. 왜? 제조사가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니까. 그럼 우리는 사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색소의 성분이 뭐가 되는지 우리 뭐 수십 가지가 되는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알 필요도 없고. 의사들도 마취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언제 어느 때에 적시적소에 마취제 용량을 얼마만큼 사용한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의사들이. 왜? 마취제 만드는 거는 화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의사도 기술자죠. 그래서 기술자는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색소를 고를 때 가장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보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색소의 변질입니다. 변질. 아주 중요합니다. 색소의 변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 색소는 안 변한다 하는 제조사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로컬에서 일반적으로 색소를 판매를 할 때 우리 색소는 안 변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래? 진짜야? 데이터 줘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자유로울 수 있는 제조사가 아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신 색소도 변하는데 문수 색소가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거의 20년 전에 이 색소의 변질에 대해서 이제 몇 분의 제조사 사장님들에게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현재 제조사 사장님들 제가 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직도 이 변색이나 변질에 대한 부분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고객이 원하는 컬러와 사람의 인체에 착색시키는 컬러의 이미지를 맞추는 것은 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고객은 예를 들어서 뭐 자연 갈색을 원하는데 실제로 자연 갈색이라는 색이 없거든. 그럼 그거를 섞어 가지고 예를 들어 만들었어. 그런데 이런 하얀색 도화지에는 고객이 원하는 컬러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 피부에 들어가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문수사들이 시술을 이제 받으러 오는 고객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눈썹을 무슨 색으로 해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고객분은 거의 100%가 자연스러운 색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자연스러운 색은 없죠. 그런 색이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색이 어디 있어? 그런 색이 없어요. 이 자연스러운 색은 고객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 문수사들이 만들어낸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분들이 푸르댕댕한 눈썹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단칼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연스러운 색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술은 진하게 되지 않아요. 푸르댕댕하게 되지 않아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해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색으로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색, 자연색, 자연눈썹 뭐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과거 10년, 20년 동안 전 세계의 문수사들이 시술했던 눈썹의 컬러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한국 보세요. 가장 잘못된 눈썹이 바로 핑크 눈썹, 붉은 눈썹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 붉은 눈썹 또는 핑크 눈썹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했던 기술자나 또는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던 고객분들이 잘못된 시술 방법과 선택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자도 몰랐고 고객도 몰랐다. 이 뜻이에요. 색소의 선택이 기술자나 고객이나 100%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시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자는 고객이 설사 자연 눈썹을 원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색소가 변질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썹이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뻘겋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받으려는 고객분이 아마 있을까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마 있을 듯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제 눈에는 눈썹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하철 타보면 뻘건 눈썹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보셔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기술자들이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했던 기술들입니다. 혹시 붉게 변하지 않는 색소를 제조하시는 제조사 사장님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고 선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영상 중에 제가
제시하는 침법이나 방법, 뭐 어떤 기술적인 내용과 이론적인 부분에서 반론이 있으신 기술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논의 제안을 주시면 저는 땡큐입니다. 대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색소는 천연 색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술 후의 색소는 변한다. 다만 기술자들이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은 그 변함의 정도를 어느 부분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이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